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제. 자, 오늘은 우리가 웃음기를 조금 빼고 일단 가능한 40번까지 빡 집중만 하자. 일단. 알겠지? 뭐 끝나고 뭐 해야 돼요? 뭐 3개 하고 시작. 네. 3개 하고 싶게. 끝나고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요. 알겠죠? 그것만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주제 부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에는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에는 화석에너지가 필요하며 이것이 무시되고 있다. 자, 지문의 주제를 소화시키고 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건 화석연료를 말해 그 외의 것들이야. 외의 것들이죠. 그러면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 시설이 필요하겠지.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 거라면 뭘 설치를 해야 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고, 풍력 에너지 발전이야. 그럼 뭐 해야 돼? 풍력 장치를 설비를 해야지. 동주 수아 뒤쪽으로 갈래? 동주야 왼쪽 일로 와. 수아 뒤에 앉고. 수아야, 동주한테 뭐 해야 되는지 한 번만 알려줘. 오케이. 자, 그러면 풍력 에너지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 바람개비를 돌려야 돼. 그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된다? 화석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그럼 이 글은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 비판할 글이거든요.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자, 리차드 블라블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아메리카의 기자입니다. 자, 미국인 기자인데 이 친구가 대쩌리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in building th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to stop global warming까지 닫고 중괄호 닫고.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번역을 해보면 세계에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온난화를 뭐 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되잖아. 그래서 stop이 나온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의 기반 시설을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들 때 우리는 실제로 involved,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봤을 때 가장 거대한 변화 중에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키워드 한 번만 밑줄 쳐보면 우리는 지금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 자, 에너지는 그냥 E라고만 쓸게요.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바꾸려고 한다, 전환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greatest change, 뭘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크게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란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걸 텐데,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들 때는요, in addition to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에 게다가 이렇게 번역할 거니까 솔라 패널을 만들어요.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윈드 터빈을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뭐야? 아, 이거 자꾸 그러네, 어제부터. 기다려봐. 저봐, 양소연 또 하품하지, 저거. 신났다가. 아, 수축을 해야 돼? 저 가루 어디 쳐져 있나? 근데 얘들아, 영어 너무 재미없어? 네. 어떡하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재미없어요. 아, 그거 그쵸? 아, 괜찮아. 나는 베스트는 바라지 않아. 배럴만 있으면 돼. 뭐보다만 나오면 돼. 그럼 괜찮아. 자, 그럼 다시 한번.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윈드 터빈을 만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이야, have to build, 만들어야 될 거야. 대안적인 운송을 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도 만들어야 될 거고, 농사 절차도 만들어야 될 거고, 산업적인 과정들도 만들어야 될 거야. 그럼 쌤, 지금 이 문장에서 계속 말하는 건 솔라 패널도 필요해요. 윈드 터빈도 필요해요. 밑줄 계속 쳐봐. 대안적인 운송의 기반 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농사 과정도 바꿔야 되고요. 산업의 과정들도 바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제가 이 문장 안에서 그냥 요렇게 밑줄 친 것들의 공통적인 의미를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꾸려면 지에서 바꾸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바뀌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맞아.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라고 쌤이 잡아볼게.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다시 첫 문장부터. 우리가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은 변화다. 엄청 큰 변화다. 엄청 큰 변화야. 그래서 하나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한 거야?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따라왔나요? 다음 문장에 나오는 these transformation에다가 그래서 똑같이 밑줄을 긋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이 밑줄들의 의미를 여기서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해되나 보세요. 워낙 변화가 어떤 거니까? 큰 거니까 하나가 필요해.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이렇게 큰 변화가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뭐가 없이는 말이야. 화석 연료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 어머, 근데 쌤 여기 without도 뭐예요? 부정어구 아닙니까? 앞에 나오는 cannot도 뭐예요? 부정어구 아닙니까? 그럼 cannot과 without을 묶읍시다. 무슨 부정이 돼요? 이중부정이지. 얘들아, 이중부정은 그냥 뭐 하려고 쓰는 거야? 쉽게. 강조. 강조란 뭘 나타내요? 주제문을 나타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뒤에 박스로 별표를 좀 쳐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런 큰 변화를 이룩하는 데는 뭐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얘들아,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얘를 줄이려고 바꾸는 건데 과정상 뭐가 필요하다? 화석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그럼 쌤이 여기서부터 뭐 시작인 거예요? 예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묻겠습니다. For instance 부분에다가 예시 1번이라고 씁시다. 밑에 나오는 production of solar panel 나오는 거 보니까요. 태양광을 만들 때도 이렇게 기반 시설에는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어. 라스트 does 내려와서 마지막 뭐까지 내리고 끝날까요? 결론 내리고 끝날 거고요. 자, 이대로 한번 읽어가 봅시다.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철강의 요소들을 생산해내야 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이런 기반 시설들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게 require,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에너지는 오직 가능해. 뭐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 말이야.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해야지만 생산해야지만 possible 뭐 한 거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 얘네들 만들려면 뭘 태워야 돼? 화석 연료를 태워야 돼. 뉘앙스 이해돼요? 두 번째도 봐봐. 태양 패널을 만들 거야. 이조차도 require, 필요하다니까. 희소하면서 expensive, 뭐한? 값비싼, 미네랄 하면 뭐라고 번역할까요? 광물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자, 그럼 광물들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 광물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디에 있겠어? 땅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excavate가 묻혀 있는 걸 빼다라고 해서 발굴하다, 추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추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광물들이요. 그러면 again 또다시 require,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뭘 써야 돼요?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밑줄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화석 연료를 써야지만 가능합니다. 비슷한 말 나오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 또한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말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 두 가지의 논조는 같습니다. Thus, 그러므로 자 문장 한번 보자. The harder, the faster. 자 이거 무슨 구문 나왔어? 더비. 그럼 인과관계를 살려야 돼요. 자 우리가 점점 더 열심히 우리가 push toward 가고 있는 거야. 어느 쪽 에너지로 가고 있어? 재생가능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더 열심히 가면 갈수록 the faster we have to use fossil energy. 무슨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 화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게 뒷부분에 이렇게 괄호를 닫으시고요. 자, 여기 for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쌤 여기서 나오는 for는 뭐냐면요. 화석 에너지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거든.
그럼 얘들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는데 필요하다는 거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에 필요하다는 거야. 기반 시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오히려 빈칸 더 뚫리지 않을까 싶어서 별표를 좀 쳤으면 좋겠거든. Construction process라고 나와 있지. 무슨 과정이야? 건설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럼 요 밑으로 한번 빼보자. 쌤이 건설 과정이란 이런 거네요.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무슨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다? 기반 시설 만드는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계속 쓰고 있기는 하는데 디스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디스는요, 앞에서 말했던 이 앞에 나왔던 상황 전체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디스가 앞에 상황을 다 받는다는 건 한번 말을 따라와 볼까? 우리가 무슨 에너지 안 쓰고 뭐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쓰고 재생에너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시설을 만들려면? 기반 시설 구축하려면 뭘 쓸 수밖에 없어. 화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 그 자체가 굉장히 비용도 뭐한 거고 비싼 거고 안 쓰는 걸 써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undermining factor, 어떻게 하는 요소가 돼버려? 깎아내리는 요소가 돼. For 무엇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요소가 되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방출을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무슨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었어? 재생 가능 에너지. 첫 문장 잠깐만 올라와 봐.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를 뭐 하기 위함이야? 늦추기 위함이었어. 이걸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구상의 방출을 다운시켜야 되는 건데, 그 노력을 뭐 해버린대? 깎아내린대. undermine, 폄하시키다, 깎아내리다라는 부정적 논조거든. 그럼 쌤, 결국 이 undermining의 어휘 안에는요, 의미가 너무 중요하거든. 아주 좋아요. undermining 별표 쳐도 아주 좋아요. 나는 이 undermine이란 단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offset이란 단어 내가 내신 때 짚은 적 있나? 없나? 근데 offset은 뜻이 뭘까? 와, 우리 수아는 다시 읽고 offset 하면 답이 나와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상쇄시키다라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상쇄시킨다. 우리 명소가 잠깐만, 애가 혼이 잠깐 나갔다 들어왔거든. 괜찮아요? 자, 상쇄시킨다는 건 내가 올라가던 방향대로 가다가 상쇄됐다는 건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야.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상쇄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올라갔다는 얘기야. 즉 상쇄시킨다라는 건 가고 있던 방향에 어느 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야? 반대쪽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쪽으로 가게 못하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야. 품사적으로 맞진 않지만 뉘앙스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밑에다가 괄호 열고 함의까지 한 번만 적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중요해서요. 자, 깎아내리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구온난화 방지는 말이 안 되고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예방은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완화? 중지? 중지 스탑 있으니까 중지를 위해 뻑큐 생각하지 마요. 맞지, 조도현? 지금 웃고 있는 거. 자, 지구온난화 중지를 위해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의 노력을 하지만 쓰면서 이해되나 봐야 돼. 결국 과정상 뭘 쓸 수밖에 없어. 화석 에너지가 필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그대로 반영될 거야? 없어져 버릴 거야? 없어져 버릴 거야. 우리의 노력이 폄하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말이야. 그렇지. 뺨을 때려. 세게 때려야 돼. 됐습니까?
수아 이해돼요? 에.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앞에서 나왔던 기자 이름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요렇게 밑에 부분을 묶어줄게. 한 번 더 부연적인 주장을 하고 끝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같은 말 하겠습니까? 다른 말 하겠습니까? 같은 말 하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the cost of building this new energy infrastructure.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시설이라는 건 뭘 만들기 위한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인데 뭘 쓰고 있죠?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의 코스트 무엇이요? 비용이요. is seldom입니다. 자, 얘는 빨간색으로 동글 한번 갈게요. 분홍색. 자, seldom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보세요. 자, 이걸 짓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seldom counted야. 뭐하지 않다라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무엇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환 제안에서 말이야.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 트랜지션 프로포저는 어떤 걸 의미해요? 무슨 에너지에서? 에너지에서. 계속 같은 말.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인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요. 드는 비용이 뭐하지 못해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야 이렇게 바꾸는데도 화석에너지를 우리가 100만 달러씩 써야 돼.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가질 텐데 그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which, 왜냐하면 약간의 이유의 논조로 보면 되겠고 가윤파 이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제안은 컴마 위치로 그대로 받으면서 tend to focus 여기에 집중해서 그래. 비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집중해서 그러냐면 에너지 공급의 요구 조건에만 집중해서 그런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연 주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유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밑에 여백이 좀 될까요? 이 이유 밑으로 빼서 쌤이 지금 불러주는 거 적었으면 좋겠어. 난 여기다 적을게. 준비됐어? 자, 이유 저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자,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 화석에너지가 있다. 화석에너지가 되게 많다 이거지. 지금까지 한 말이 이거지?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서플라이면 의미가 뭐냐? 공급량 아니에요? 에너지 공급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석에너지란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지 얘를 만들기 위한.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있고 공급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요 얘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꼼꼼하게 잡았거든요. 속도는 좀 빨랐지만 이해되십니까 다?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4번 봤고요. 자, 35번은 우리가 좀 한 템포 돌려도 돼. 왜 무슨 유형이야? 제거 유형입니다. 그럼 신나게 한 문장을 없앱시다. 자, 이 문제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4번입니다. 어떻게 외우셨어? 4번을 쭉 버려버리십시다. 아, 그래? 예? no, 이런 연대감은 좋지 않아요. 4번 틀렸어요. 오 마이 갓. 3번 선생님 몇 나왔어요? 아, 잘났어요. 자, 4번을 째끼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요. 하고 있을게. 충격이에요. 너 접근이 안 돼? 어플이? 그래서 QR 하는데 튕기는데요.
만약에 계속 그러면 아예 삭제했다 다시 해봐, 수아야. 빡치지 말고. 자, 초딩. 지금 저 우리 서연이가 가나더 망고 드링크 너무 귀여워. 가나디야. 저 친구 이름이 가나디야? 네. 아, 그래요? 구하려고 사람들이 저걸 구하려고요? 저는 애쓰지 않았어요. 너는 이제 운이 좋았다. 근데 되게 좋아하네요. 자, 얘는 아주 쉽습니다. 주제 부르겠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기원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기원. 자, 다들 집중되는 거 괜찮으면 끄덕 한번 보여줄까요? 예, 좋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얘들아, 인공지능에 대해서 봐봐요. 여기 좀 잘렸지만 휴먼이죠. 자, 사람들은요, 봐봐.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야? 년 동안이요? 수세기 동안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않겠냐? 수세기 동안 have dreamed of야. 자, 무슨 시제를 썼어? 현재 완료 시제를 썼잖아. 그래서 난 여기에 주목해서 여기다가 쓸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연이 적고 있는 거지? 꿈꿔온 것. 예스. 자, 그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꿈꿔온 게 있어. 그게 바로 기계를 꿈꿔왔던 거야. 자, 그럼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 intelligent, 굉장히 뭐해? 지능이 있어. 굉장히 유능한 친구고, 안 되면 다음 거에 make a human-like decision.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만들어. 내가 다시 해줄게.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만들어. 그거 한 번만 체크. 오이? 이것 때문에 안 됐던 건가? 어제 아침에 굿, 오케이. 자, 다시 얘들아, 인간들은요 기계를 꿈꿔왔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한 기계와 지능이 있는 기계, 똑똑한 기계. 우리 도현이가 똑똑하대요. 그다음 make a human-like decision. 누구와 같은?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이런 기계를 꿈꿔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there have been myths 모두 있었어요. 신화도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로봇, autonomous, artificial being 같은 애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autonomous, automatons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동장치. 그리고 artificial being이니까 인위적 존재.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 바로 이런 것들을 꿈꿔왔고요. 언제부터? 고대 그리스 이후부터요. 그러면 계속해서 꿈꿔왔다라는 거니까 이런 기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꿔왔던 기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고대 그리스 이후로 이런 전설들이 많다라는 걸 보면 오랫동안 꿈꿔왔다라는 걸 알 것 같고요. likewise 나오면 마찬가지로니까 뭐 할 때 쓰는 애야? 나열할 때 쓰는 애잖아. 그래서 기원 2번으로 잡아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기원 2번으로 잡으면 이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근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다. 옛날부터 계속 이런 걸 꿈꿔왔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서 literature, 문학 작품들도요, 꿈꿔온 겁니다. creating human-like creature,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꿈꿔왔고요. 생각하는 기계를 꿈꿔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원을 먼저 잡아준 후에요. 이제 1950년대 들어와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가 이렇게 잡아서 외우도록 만들게. 옛날에는 신화나 전설도 많았고 문학 작품도 있었어. 그럼 이건 약간 허황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과학적이진 않은 거지. 근데 1950년대가 되면서 영국의 수학자였던 이 사람이 asked, 물어본 거야. whether 인지 아닌지를 한번 연구해 본 건데 기계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가? 바로 인간처럼 말이야. 라는 걸 생각을 해봤고,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developed, 만들어봤어. 튜닝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봤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만들었냐면,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and 뿐만 아니라,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develop, 이런 실험을 만들어봤다 이 말입니다. 병렬 구조 잡으면요, asked, 스스로 이걸 물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developed, 어떤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A few days later, 학문적 연구의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몇 년 후입니다. 흐름 딱 외워질 수 있겠죠? 시작했고 그 후입니다. 자, 몇 년 후에는요, MIT의 교수였던 존 맥카트니가 코인드가 동사로 쓰면 뜻이 뭡니까? 말하려고 숨 참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코인드. 용어를 만들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주조하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용어를 만들었다. 자, MIT 교수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그때 만들어낸 거고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이전에 사용되어지던 표현인 오토메타 스터디, 자동화 연구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그러면 자동화 연구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무엇으로 바꿨다? AI로 바꿨다. 그래서 나는 요 몇 년 후라는 개념에선 요것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동화 연구라는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바뀌어갔다 이 말이야?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건 1950년대 언저리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에도 자동화 기계에 대한 꿈은 사람들이 꿔왔다, 이런 거 다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더 읽을게요. 마지막 since then, 그 후로 얘는 요것만 묶을게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간 그 후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요, has become the study, 연구가 되어오고 있고요. 어떤 practice,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분야가 되고 있냐면요, making intelligent machine, 지능 있는 기계를 만드는 분야와 연구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계들은요, 프로그램드 됩니다. to think like human, 누구처럼 생각하도록, 인간처럼 생각하도록 바로 닫을게요. 프로그램이 되죠. 그럼 이들이 인간처럼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창조주에 의해서 추론하는 능력과 학습 능력을 엔도우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엔도우드 뜻이 뭘 것 같습니까? 부여하다. 아, 밑에 봤어요. 아닌가요? 엔도우는 부여하다인데, 자, 나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프로그램드에다가 밑줄을 치고 엔도우드에다 밑줄을 좀 쳐줘. 너희들은 바로 밑에다가 빼서 쓰면 될 것 같아. 난 여기다가 적어줄게. 자, 얘들아, 프로그램드가 됐든 엔도우드가 됐든, 자, 얘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AI가 있어. 혼자서 살 수 있는 거야? 안 되지, 얘는. 즉, 누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돼? 인간이 전제가 되어야 돼. 즉, 프로그램드라는 단어와 엔도우드라는 단어 두 가지에는 인간이 AI한테 어떤 권한을 뭐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부여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스스로 얻는 거야? 인간이 있으니까 받는 거야? 있으니까 받는 거야. 프로그램드란 단어, 엔도우드란 단어 둘 다 누구한테서 권한을 부여받다? 인간에게서 권한을 부여받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내용 어렵습니까? 간단하지요. 잘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질문. turtle. 오! 근데 desert, 어디에 사는? 그래서 이거 주제 이겁니다. 사막 거북이. 그럼 사막은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그럼 얘 죽어버려요? 아니죠. 더위 극복 해결책입니다. 사막 거북이 더위 극복 해결책이요. 아니요. 지금 더위 아닌데요? 토르토에서 못 쳐요. 근데 이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단복수 차이일 거야 아마. 근데 아까 방금 주제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우리 터틀 복수가 있거든요. tortoise도 쓰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단복수가 딱딱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다몇 번이에요? B, A, C. 우리 조도연이가 또 동물 얘기 나오니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눈이 반짝이네요.
자, 잡았고 형광펜 먼저 칠게.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 진짜로. 어려워요? 아니, 노. 이건 절대 안 어려워. 그 뒤에 빌런이 숨어 있어, 뒷장에. 몇 번? 아, 미리 안 알려줄 거야. 저 어쩌면 알았어. 40번. 아닌데요. 30 이게 다음 바로 다음 몰라요. 37번 39번이야 아니야 37번이야 아니 30번 30번? 40번 아니야. 39번 아니에요? 몰라. 아니, 39번 어렵다니까? 자, 가자. 요거 하고 쉽게. 자, 사막 거북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사막 거북. 우리 도현이 거울 보지 마세요. 괜찮아. 오늘 너무 예뻐요. 아무것도 없는 자연의 그 상태라 너무 예뻐요. 사막 거북은 has a simple solution. 뭘 가진다? 간단한 해결책을 가진다. For 무엇하는 바로 와 데스밸리에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극한? 그 극도의 더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다 박스 쳐야 되겠죠? 심플 솔루션이 뭔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겁나 간단하네요. 뭐 하면 돼요? 피해. 밖에가 40도야. 뭐 하면 돼? 피해. 한 건 들어오면 돼. 맞아요. 안 돼, 안 돼요. 한 건 들어와 있어요. 어보이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더 봅시다. The slow moving creature. 어떻게 움직이니까, 얘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사막 거북이 그대로 가져갑시다. 도현이 또 좋아하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생명체는, 이 단어 어려운 단어인데. 겨울잠 자다, 동면하다. 아유, 좋습니다. 동면을 취합니다. During the winter, 겨울에요. And, 그러면서 stay in its tunnel, 그 터널 안에 머뭅니다. For much of the summer, 언제는요? 여름의 대부분은요. 나와 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봄, 가을에만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meaning 의미합니다. 이 거북이는 spend more than 90% of its life 걔 라이프의 몇 퍼센트를 90% more than이니까 무슨 의미야? 이상을 자 동그라미 갑니다. immobile 뭐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야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예요?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주변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동굴파라고 부르는데 시험 기간에만 학교에 등장하고요. 시험 기간 외에는 이제 기숙사 방에 박혀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자, 인물. 그런 친구들 언제만 나오냐? 저녁에만 나옵니다. 그런 친구도 있다. 모르겠어. 자, 그럼 밑줄을 치면 겨울에 뭐 하는 거고 동면을 하는 거고 여름엔 어디에 콕 박혀있고 터널에 박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 안에 박혀있다 보니까 90% 이상을 안 움직인다는 거구나. in fact 사실 그 거북이는요 usually only surface 얘들 여기서 surface는요 동사예요. 동사. surface가 동사로 쓰면 뭔 뜻이겠어? 위로 드러나다 라고 해석하면 돼. surface가 표면이니까. 자, 위로 드러납니다. after a good rain 뭐가 왔을 때 비가 잘 왔을 때, 그러니까 꽤나 강수량이 됐을 때만 오로지 올라옵니다. 그럼 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은 겨울잠 자다가도 올라온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오역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밑줄만 쳐놓을까?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올라옵니다. 수면 위로, 표면 위로 이렇게만 이해하자. Then, 자 결국에는요, it gets to work. 그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work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then이라고 하는 건요 결과라고 봐주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갔을 때 걔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표면 위로 유일하게 드러나고요.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얘네들은요 stocks up 저장해 둔답니다. on water 뭐를요? 물을요. by 뭐함으로써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냐면 eating plant 식품을, 그러니까 식물을 먹음으로써요. 그리고 digging hole, 뭘 파요? 구멍을 파요. 다은아, to collect rain, 뭘 모으려고요? 빗물을 모으려고. 즉, 이렇게 동면을 하는 상태거나 아니면 여름에 집콕을 할 때도요, 뭐는 필요하니까, 마실 물은 필요하니까 그 물을 모하는 능력이 있구나.
저장하는 능력이 있구나. stuck on. But 하지만 to stay supplied with water through its extended hibernation까지 이렇게 닫아볼게요. 자, 물론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얘들아 동면을 하는 기간은 extended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거의 뭐 겨울 4달 이렇게 동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너무 길고 이 동안에 물을 공급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역되십니까?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렉틸 이게 무슨 뜻이죠? 파충류라는 뜻이에요. 파충류는요. 그럼 누굴 뜻하겠어요? 얘도 바다 거북이를 아니 바다란다. 사막 거북이를 뜻하겠지. 랩트는 파충류니까 이 사막 거북이는요 rely on something else 또 다른 것에 의존을 합니다. 자, 그 또 다른 것은 즉 그것에 매우 sophisticated 모한 정교한 블레이더는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방광이랍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얘들아, 여기 잠깐만 더 내려옵시다. 자, 물을 저장하는 방법이 1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두 문장을 묶어서 물 저장 방법 1. 자, 그 1번은 뭘 먹고 식물을 먹고 그리고 뭘 판다. 그치, 빗물을 모을 구멍을 판다. 이게 1번이라면 위로 올라가서 2번이라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물 저장 방법 2번. 근데 이걸 벗으로 쓰는 거 보면 1번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2번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2번을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그럼 그 두 번째 거 박스 쳐놓고 가야 되겠죠? 매우 정교한 걔네들의 뭐 때문이다? 방광 때문이다. 됩니까? Unlike most animal, 대부분의 동물과는 unlike야.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달리. 그러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야. 이거는 사막 거북이만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 사막 거북이의 방광은요, act as a holding tank, 붙잡고 있는 무슨 기능을 합니다? 탱크의 역할을 해줍니다. 방광이라고 하는 건요. 그 결과 allowing it, 거북이가 reabsorb, 이게 뜻이 뭡니까? 재흡수,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흡수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워터를요 back into its body, 걔 몸에서 다시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을 배출하는 건데 오히려 얘는 그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재흡수, 다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단어는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써주세요. 방광이 물을 재흡수한다는 건 누구만의 특징이네요? 나 자꾸 왜 바다라고 쓰냐? 사막거북. 사막거북이의 특징이라고 봐주세요. 다른 파충류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더 유일한이라고 강조해 놓겠습니다. 자, incredibly, 매우 놀랍게 이 desert tortoise는요 can go a full year. 자, 몇 년을 갈 수도 있어? 1년을 꽉 채워서 갈 수도 있어. full year니까. without, 뭐 하는 거 없이 taking in, 섭취하는 거 없이 말이야. any fresh water at all. 뭘 먹지 않고? 민물, 담수 이런 표현이거든. 마실 수 있는 물을 단 하나도 섭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1년 풀로요. 오케이, 1년 풀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바로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블레이드, 뭐 때문이다? 방광 때문이다. 3번 내려가자. And because, 그리고 또한 its bladder, 걔의 블레이더는 is so important to a tortoise survivor. 얘네들의 생존에 매우 뭐한 장기거든. 중요한 장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파크 레인저면 공원의 관리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공원의 관리인들이 often remind, 상기시킵니다. 방문객들한테 not, 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요.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멈춰서서 돕지 말라고 합니다. 거북이가 뭐 하고 있는 걸요? 길 건너고 있는 걸요. 그럼 봐봐. 사막 공원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북이가 천천히 걸어? 느리게 걸어? 천천히 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건너가는데 힘이 들까봐 뭐 해서 들여다 주는 거야. 들어서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지 뭐 하래요?
말래요. 그럼 왜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금지를 했는데 그 금지에 대한 이유가 뒤에서 이렇게 붙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마 힌트는 여기 있었을 것 같아. 방광이 매우 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거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얘가 들어버리면 뭔가 방광이 좀 무너지거나 뭐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이 사막 거북이는요, becomes so terrified. 너무 뭘 먹어요? 겁을 먹어요. when 뭐 했을 때 people pick them up. 걔네들 사람들이 이 거북이들을 들어 올렸을 때 너무 겁을 먹습니다. 앞에 소에다가 동글 짝꿍으로 뒤에 뭐 붙은 거야? 대 붙은 거야. 자, 너무 겁을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empty, 뭐 해버리는구나. 자신들의 방광을 비워버려요. 그럼 사실 방광 안에 저장된 물로 몇 년을 풀로 살 수 있는 양인데 1년을 풀로 살 수 있는 양인데 그걸 동글 empty 뭐 해버리는구나. 비워버리는구나. 비워버린다는 건 그들의 소중한 물의 리저브, 저장분을 잃어버리는 거야, 지키는 거야?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empty해서 losing 뭐 하니까? 잃어버리니까 not to stop and help 뭐 하지 마세요. 멈춰서 돕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쉬어요. 자, 친구끼리 사랑해줘. 얼마나 인생 사는 거 힘들어. 됐어? 괜찮아요. 자, 주제 부르겠습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알아본 마찰력. 일상의 경험에서 알아본 마찰력. 이 분홍색이 많아. 왔다 갔다 잘해야 돼, 아가들이. 이거 바뀌면 되게 어려워, 답찾기.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잡아준 대로. 일상의 경험에서 알아본 마찰력. 마찰, 러빙. 진짜 왜안 됐어. 자, 그럼 또 이제 빠꼼 집중. 아까 막 얘기하면서 했지? 그래야 머리에 남는 거 알지? 말하면서 해. 다현이 아까 살짝 졸렸어, 맞지? 잘 들어야 돼. 자, imagine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imagine이라고 하는 건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되죠. 도입부. 자, imagine you are pedaling your bicycle. 뭐 타고 있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볼게. 자, 그 자전거 타고 있는 것에 자전거 타는 경우 1 이렇게 적겠습니다. On a level road 어떤 길에서 타고 있어요? 대답이 안 나옵니까? 레벨 로드는 어떤 길입니까? 반대말이야. 경상. 평평. 신사가 알고 있군요. 역시 레벨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면 평평한, 평등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 로드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탈 때? 평지에서 탈 때.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네가 평지에서 탔어. 이때 you stop paddling. 패들링을 멈출 거야. 그러면 어떤 힘도 is now acting to move you forward.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할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정리합시다. 평지에서 페달을 밟아. 자전거 가, 안 가? 가. 근데 페달을 멈출 거야. 그럼 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what happened?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점차 slow down 뭐 한답니다? 멈춥니다. 느려집니다. 그게 아니라 gradually란 단어는 갑자기 딱 멈추는 거야. 가다가 서서히 멈추는 거야. 서서히. 그래서 gradually의 강조를 조금만 해놓을게요. 서서히 멈춥니다.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점차 멈추는 거예요. 점차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슬래시를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How could you slow down more suddenly? 어떻게 멈추고 싶을 때 더?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라서 자전거 타는 경우 1, 여기가 자전거 타는 경우 2라고 볼게. 경우 2는 평지가 아니라 뭐 하고 싶을 때,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질문을 던졌으니까 뭘 해야 돼? 답을 해야 돼. By putting the brakes on. 뭐 하면 됩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 거죠. Because the brake, 브레이크는요, change your movement, 당신의 움직임을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aking you slow down more suddenly, 당신을 좀 더 급작스럽게 멈추게 만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들은요, must be exerting a force, 힘을 행사해야 됩니다.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exert은 뭐다? 행사하다, 발휘하다. 오케이. On the bicycle and you, 자전거와 당신한테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as, 뭐 할 때 말입니다. they, 브레이크들이요. grip, 잡을 거고, lock, 뭐 할 거예요? 비빌 거예요. 어디다 비빌 거냐면 바퀴의 그 테두리에 비빌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마이갓, 이게 뭐예요? 자전거입니다. 누가 봐도요. 그죠? 자, 그럼 브레이크는 어디에 작동해? 바퀴가 돌고 있는 요 안쪽에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면 떼져 있던 브레이크가 붙으면서 바퀴에 뭐 할 거고요? 그립 잡을 거고요. 바퀴랑 뭘 일으켜요? 비빌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먹히겠죠. 두 분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봐봐. This is the force caused friction. 이게 뭐라고 불리는 힘이야?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아, 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부터 꺽쇠를 다시 열게요. 열어서 여기까지 꺽쇠를 닫읍시다. 지금 묶은 부분은 뭐의 작동을 말하고 있어요? 브레이크의 작동을 말하고 있죠. 브레이크의 작동이라는 건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이런 힘이라고 불려요 라고 하는 건 프릭션이라는 단어로요. 이 구체적인 개념을 개념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무슨 개념이라고 할 거예요? 마찰력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거예요. 인과 이해되세요? 다음 거 더 가보자. Which tend to slow down. 그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slow down moving things. 움직이는 물체들의 속도를 뭐 할 거예요? 늦출 거예요. acting in. 작용하면서 말이죠. 이런 방향으로요. 됐어? 그럼 그 방향은 움직이는 물체와 같은 방향이겠어? 반대 방향이겠어?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다가는 밑줄 2개. opposite to movement까지 괄호 닫고, 앞에서 열었던 위치도 여기까지 한 번 더 괄호를 닫아줄게. 그리고 한 번만 더 연결하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고 했죠? 반대 방향이요. 그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건 that is, 즉 앞으로 나가던 자전거 뒤로 못 가잖아. 그죠? 앞으로 나가던 자전거니까 backward, 어느 쪽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뒤쪽으로 가겠다. 그럼 마찰력은 움직이는 물체의 어느 쪽? 반대쪽. 자전거의 예시에 적용하면 어느 쪽? 뒤쪽.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even, 그리고 심지어요, without the brake, 뭐가 없어도, 브레이크가 없더라도 말이야, there are, 거기에는 분홍색 네모 박스, 여기까지 가자, first까지. 자, 어떤 것이 또 존재해요? 다른 마찰력이 존재한다니까요? 뭐가 없더라도요? 브레이크가 없더라도요. acting on, 그리고 그건 뭐한테 작동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과 당신의 바이서클한테 작동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다른 마찰력도 당신의 속도를 뭐 할 겁니다. 늦출 겁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뒤에는 브레이크 얘기를 계속하겠어? 브레이크 이외의 마찰력을 얘기하겠어? 이외의 마찰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세요. One of these, 그것들 중에 하나는 friction in the wheel, rubbing on the axle. 축에 비비고 있는 바퀴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브레이크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 돼. One of these에다가 뭐 박스를 쳐봐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another도 한 번 더 박스를 칩니다. 화살표 연결합시다. other, 브레이크가 없더라도 다른 마찰력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거고요. 또다시 올라와서 그중 다른 건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 One of these 위에다가는 브레이크 외
마찰력 1번이라고 메모해 볼까요? 그리고 다음 거는 몇 번이요? 2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밑줄만 쳐놓고 내용 이해합시다. 브레이크 외에 마찰력 1번은 바로 뭐냐면 바퀴가 X 뭐라고 했어? 축에, 바퀴의 축에 비비면서 생기는 마찰력이 있고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생기는 마찰력이야. 이해돼 이거? 두 번째 가볼게. Air resistance. 이거 뭐야? 공기 저항도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which, 이 공기 저항은요, you can feel, 너가 뭐 할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요, 당연히 push, 밀 거예요. 자, 그럼 당신을 가는 방향으로 밀겠어요? 어포짓으로 밀겠어요? 어포짓으로 밀겠죠. 뒤에 보니까 어느 쪽으로 밀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밀어요. as 뭐 하면서 너와 바이스클이 앞으로 나가는 동안의 말입니다. 그럼 질문할게. 브레이크만이 유일한 마찰력이다. O야 X야? X. 브레이크가 없어도 마찰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어느 경우든 어떻게 생겨나는 마찰력이든 작용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이거 O야 X야? O가 되는 거죠. 어떤 마찰력이든.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더 갑니다. When you apply this idea to something around you like a cart. 자전거 얘기 끝내놓고 뭐 할 거야? 카트 얘기까지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끊어봐. 끊어봐. 끊어서 마지막 나오는 내용은요, 다른 사례에도 뭐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적용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에 대해 대표적으로 쇼핑 카트 들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카트에도 무슨 역이 존재한다? 마찰력이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가봅니다. 자, 네가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보자. 다른 것에도 말이다. 그랬을 때 You can see, 넌 볼 수 있어. 도대체 무엇이 마찰을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카트에서 만들어지는 마찰력은 어떤 거냐면 주로 그 축이 rubbing 뭐 하면서 비비고 문지르면서 어디다가 몸체에다가 비비면서 발생하는 거야. as they rotate. 그것이 뭐 할 때? 회전할 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흐름 되게 복잡한 글인데 잘 돼? 한 번만 처음부터 쭉 훑을 테니까 따라와지나 봐. 자, imagine 생각해보자. 무슨 부시야? 도입부시자. 거기서 예시 1번 level road. 어떤 길이라고 했어? 평평한 길에서 어디서 탈 때? 평지에서 탈 때. 패들링을 멈췄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천천히 뭐 하더라? 멈추더라. 그래서 무슨 단어 강조했죠? gradually. 점차 멈추더라 얘기를 했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때? 어떻게 하고 싶을 때? 갑자기. 그러면 위에 나오는 gradually랑 지금 나오는 suddenly는 의미가 뭐 한 겁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면 어떨 거야? 아, 그때는 뭘 밟으면 되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 건데. 자,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 그리고 이게 hold, 불려. 무슨 힘이라고 불려? 마찰력이라고 불릴 거야. 자,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너를 어느 쪽으로 작동하는 거야? 반대 방향. 자전거의 경우라면 어느 쪽? 뒤쪽인 거야. even 그런데 심지어 뭐가 없어도 브레이크가 없어도 무슨 마찰력이 존재해? 다른 마찰력도 존재해. 다른 마찰력 중에 하나는 바퀴가 뭐에 비비면서 축에 비비면서 계속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무슨 저항이야? 공기 저항인 거야.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다른 것에 적용해 볼까? 예를 들면 뭐까지? 카트까지. 순서 외워졌어? 아이, 좋습니다. 자, 36번 이렇게 끝내고요. 아, 37번. 자, 38번도 내가 니네 밑줄 쳐놨습니다. 얘는 쉬워요. 얘는 쉬워. 진짜 쉬워. 일단 밑줄 먼저 쳐봐요. 네, 지울 동안. 잘났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해석으로만 접근해서 그래요. 최가연이도 수능 독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난 사실 이거 다 못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해줬어. 이제 40번까지만 하자 일단. 알겠지? 자, 주제 부를까? 다 밑줄 쳤어? 자, 얘는 비선형 편집의 특징. 비선형 편집의 특징. 자, 그럼 너희들의 센스를 한번 보자. 이건 수능에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라. 자, 여기도 non, linear 이란 단어가 있죠. 여기에서 출발할 건데 그냥 봐. 일단 line은 무슨 뜻이야? 선. 보통은 뭘 말해? 직선을 말하지. line이면 그냥 봐. 그럼 linear 하면 무슨 의미겠어? 직선적인 이란 단어일 거야. 그럼 그 앞에 뭐가 붙었어? 논이 붙었어. 그럼 뭐겠어? 비직선적인 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살짝 어렵게 바꾸면 직선적이다 라는 거면 선형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앞에다 뭘 붙여요? 비라는 부정어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 편집의 특징이다 이렇게 잡아줬거든. 그러면 직선적이고 선형적인 거면 이런 모양일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러면 비직선적이고 비선형적이라는 건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직선이 연결되지 않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문서 작성 되게 많이 하잖아.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맞지? 그때 타작이 있어요? 타작이요. 타자 말고요. 타작이요. 옛날에 타타타타타타 쓰는 거. 안 쓰잖아요. 근데 타자기를 썼을 때 생각해보자. 그때는 내가 뭔가 잘못 쳤다? 그럼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나?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워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건 직선적인 거야? 아닌 거야? 직선적인 거야. 즉 처음부터 끝까지가 연속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지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뭐라고 부를 거야? 직선적이다, 선형적이다 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그럼 반대로 비직선적이다, 비선형적이다는 워드 파일 편집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 근데 중간에 오타 있어. 그것만 고칠 수 있어. 중간에 다른 것만 투입할 수 있어. 이런 거야.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비선형 편집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해돼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야, 모든 에디팅 시스템을 말할 건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now야. now 언제야? 현재야, 현재. 그럼 현재는 선형적이겠어? 비선형적이겠어? 비선형적이다. 그래서 내가 밑줄 쳐놓은 거예요. 현재는요, 비선형적인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비선형 편집은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뒤에 나오는 특징을 보니까 비선형 편집 덕분에 가능하게 되어 랜덤 액세스가 내 맘대로 아무데나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의의 접근, 무작위의 접근이란 말인데 우리는 안에 담긴 함의를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아무데나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맞아. 아, 나 니네가 잘 들어주니까 힘이 난다. 힘이. 이거 조금만 졸려도 참아. 자, 아무데나 접근할 수 있어. any video shot. 영상 편집할 때도 어때요? 처음부터 다 붙여야 돼요? 아니잖아.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잖아. or 아니면 장면 편집할 때도 내 맘대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 왜냐? 뭐 할 필요가 없냐면 having to fast forward. 이게 무슨 뜻이겠어?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할 필요도 없고 fast reverse 뭐 할 필요도 없어? 빨리 뒤로 감을 필요도 없어. to find it. 고칠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말이야. 쌤도 맨날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빨리 재생하다가 여기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중간에 장면 누르면 되는 거야. 장면 누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문구 있죠. 빨리 감기를 하거나 느리게 감기, 그러니까 뒤로 감기를 하거나 찾기 위해. 그럼 이건 어떤 편집의 특징이라고 역추론할 수 있을까? 선형적 편집의 특징이지. 그럼 선형적 편집의 특징은 이거겠네. 무작위의 랜덤 혹은 임의적인 접근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구나. 지연아, 졸리면 뒤로 나가서 서. 알겠죠? 시간이 금이다. 자, non-linear system. 그러니까 이런 비선형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can create a range of special effects. 아주 많은 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such as 예를 들면 slow motion을 하거나 wipe, 뭔가 장면이 싹 사라지는 걸 해보거나 dissolve, 장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요. 무슨 효과를 쓸 수 있어요? 특수 효과.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아무 데나 원하는데 끼워 넣을 수 있다 보니까요. 얘네들은 특수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잡을게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가능해지는 일일 겁니다. Another, 또 다른 하이라이트, 장점을 한번 볼게요. 이 디지털상의 비선형 편집에 대한 장점을 볼게요. 쌤,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사실 밑줄 친 부분들이 모두 무슨 편집의 특징을 말하는 것 같아? 비선형 편집의 특징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형광펜 따라서 특징 1, 특징 2, 특징 3 이렇게 그대로 외워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뭐냐면 is, 바로 이겁니다. 그 편집의 무작위의 접근의 과정인 거예요. 비슷한 말은 계속 나와요. 자, 이 무작위 과정 덕분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make it easy, 쉬워집니다. 해석을 위해서만 도와드리면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의미상 주어, 진목적어 이렇게 이어지는 구문이죠. 그럼 편집자가 원하는 샷이나 장면을 찾는 것을 더 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쉽게 만들어줘요. Without having to spend time.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말입니다. 뭐 하는데 시간을 들여요? 빨리 감기를 하면서 찾거나 어떻게 하면서 찾거나 빨리 되감기를 하면서 찾거나 바로 이럴 필요 없는 랜덤 액세스 프로세스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쌤 여기 나오는 having to spend time fast forwarding or rewinding video tape도 뭐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형적이라고만 이제 간단하게 메모할게요. With non-linear editing,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는 비선형 편집이 생겨나면서 with죠. 그 비선형 편집을 쓰면서 샷이든 장면이든 아주 쉽게 추가, 제거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같은 말이죠. and 그러면서 컴퓨터는 adjust the program length, 그 프로그램의 길이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djust 뭐 할 수도 있어요? 조정해봐 줄 수도 있어요. 이 모두 다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간에 나올 만한 단어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무데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가 프로그램의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화살표 내려와 볼까? 스페셜 이펙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꺽쇠를 묶자. make it easy부터 sin까지 이렇게 꺽쇠를 묶어서 똑같은 말 꺽쇠 내려오시고 자, 그리고 쉽게 추가되고 컴퓨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지금 꺽쇠 부분은 계속해서 누구 특징 잡는 거예요? 비선형 편집의 특징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장 보니까 이번엔 단어가 뭘로 썼어? 선형적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선형적 편집이라는 건 what's it like? 마치 뭐와 같냐면 composing, 구성하는 거와 같아. on a paper, on a typewriter. 얘가 뭐야? 타자기를 말해요. 그럼 여기다 물결 칠까? 아, 이거는 타자기를 가지고 치는 거와 비슷하다. 그럼 물결은 계속 무슨 편집? 선형적. 누가 비선형적이래? 물결은 뭐야? 선형적 편집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선형적 편집의 예시를 그대로 써줄 거거든요. 선형적 편집의 예시요. 자, 그 예시가 뭐냐면 실수는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정보는 추가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추가가 되려면 전체 피스가 had to be retaught. 다시 쳐줘야 돼. 그럼 물결 한번 쳐볼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전체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쳐야 되는 거야.
물결. 자, 근데 위로 올라오자 정답이 5번이었거든. On the other hand에서 뭐 해주는 거죠? 전환해주는 거죠. 그럼 무슨 편집에서 무슨 편집으로 바꿔주는 거야? 선형적 편집에서 어디로? 비선형적인 편집으로 들어와 볼게. 자,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걸 생각해보자. 비선형적 편집이라고 하는 건 is like using a word processing program. 이게 우리가 쓰는 MS 워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오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선형적 편집 얘기해야 돼? 비선형적 얘기해야 돼? 비선형적이지. 자, 그럼 봐봐. 실수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 근데 만약 그랬을 때도 it is easily deleted. 쉽게 취소될 수 있고 fixed with a few stroke. 몇 번의 타자로 fix를 뭐 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이 또한 무슨 의미인데? 무작위에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거야. And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도 can be added easily. 어떻게 추가될 수 있어? 쉽게 추가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지문에서는 밑에 여백에다 써요. 자, 쌤이 꺽쇠로 묶어준 개념이 다 뭡니까? 비선형적 편집입니다. 물결로 묶어준 게 뭡니까? 선형적 편집입니다. 가능한 봄노트 쓸 땐 색깔 구분하는 것도 좋겠다. 그치? 됐고, 아가들 짧게 끊어줄 건데 밑줄만 치고 좀 쉬어. 밑줄만 치고 쉬어. 이거 어려워. 응? 아니야. 정말 이거는 5번, 2번, 3번, 4번 자유분방하게 나와, 수능도.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2번에 들어갔을 때 오답률이 확 높아지기는 해. 주제요? 토픽.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써줄게. 자, 이거 2개까지만 하자. 그 이상 하면 너무 용량 과거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잘했어. 양설이 상했어요. 예스! 좋습니다. 자, 갑시다. 아까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수아가 있고 여기 저가 있어요. 나는 얘를 때리려고 했던 거야. 그럼 봐봐. 수아가 뒤돌아 있는 상태고 내가 얘를 뒤통수를 팍 때리려고 했어. 내가 손을 들었다? 근데 웬걸?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었는데 내가 이 손을 들어서 야구공을 친 거예요. 신수아가 뒤돌더니 오마이갓 제 삶의 은인이에요. 감사해요. 그럽니다. 그럼 저는 예 하고 일단 가겠죠. 그럼 저는 도덕적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근데 나온 결과는 어때? 내가 얘를 도와줬잖아. 살렸잖아. 결과는 어때? 도덕적이야. 근데 의도는 어때? 그렇진 않지. 그럼 난 도덕적인 거야?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나는 정말 수아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수아가 어디 갈 때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 근데 내가 센스가 오지게 없는 애야. 그래서 수아가 들어오는 애 문을 잡아주려고 했다? 근데 내가 방향 감각이 없어. 다 미안해 수아야. 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자, 의도는 뭐 한 거야? 좋아. 근데 결과는 어때? 그럼 걔한테 너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 애매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덕적입니다.
그럼 뭐도 좋아야 되고 의도도 좋아야 되고 실제로 결과도 어때야 되지 않을까? 좋아야 하지 않을까? 이 얘기예요. 피곤한가 봐요. 누워있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문장의 함의가 아주 좋아요. 자,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란 is one.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냥 도덕의 사람 인자라고 쓰자. 기니까 도덕적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이다라고 하려면 does morally bad action. 나쁜 행위는 less, 적게 해야 되죠. then must,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nd, 그리고 그래서 does가 1, does가 2 이렇게 동사 1, 동사 2 잡고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는 적게 해야 되죠.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는 상당히 뭐하게 해야 되죠? 자주 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요. 앞에서 열었던 풀을 중괄호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다음 다시 도덕적인 사람이란 평균보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플러스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In judging a person,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요. not only, but also, 그래서 뒤에가 복수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그녀의 액션, 뭐도 봐야 되고요. 행위도 봐야 되죠. 어떤 행위를 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의도와 모티브 모두 봐야 돼요. 동기도 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뒤에 나오는 relevant는 뜻이 뭡니까? 관련된이란 표현 아니야. 원래 우리가 하는 뜻으로는. 근데 여기서 relevant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관련됐다는 건 말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거든. 그래서 타당한 기준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란 이런 사람을 말할 건데 그럼 이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나돈니 버돌소의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의도와 동기도 봐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사실 인텐션과 모티브의 의미가 좀 어때 보여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분류한 겁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must intend to do morally good action. 어떤 행위를 의도해야 돼?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를 의도해야 돼. And intend to avoid morally bad one. 도덕적으로 뭐하면? 나쁘면 avoid 뭐할 의도를 가져야 돼? 회피할 의도를 가져야 돼. 당연한 거지. A person who 근데 이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라는 의미잖아. 의도하지 않고 prevent harm 뭐를 예방해 준 거야? 피해를 예방해 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갈 피해를 예방해 준 거야. And 그래서 does not harm them. 그들을 해치지 뭐 한 거야? 않은 거야. 근데 이게 simply because things do not turn out as she intends까지 끊어줘야 돼. 자, 이제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It's not morally good.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없어. 선생님 그럼 이 문장을 조금만 더 번역할게요. 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의도치 않고 피해를 뭐 해줬어? 예방해줬어. 피해를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만 묶어서 뺐을 때 의도는 도덕적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쌤이 예시 들었던 게 내가 수아를 뒤통수 치려고 손을 뭐 했어?
들었어. 이응이야. 근데 들었는데 의도치 못하게 날아오는 공을 뭐 해준 거야? 막아준 거야. 이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뭐란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드러나지 뭐해서 그래? 않아서 그래. 그럼 내가 의도했던 건 도덕적인 거야? 비도덕적인 거였어? 비도덕적인 거야. 수아를 때리려고. 근데 그게 그대로 행해졌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니 쌤 결국이요. 이 부분에다가 한 번 더 물결을 쳐서요. 의도가 도덕적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의도라는 건 도덕적이지 뭐한 거였지? 않은 거였지. 그 의도대로 일이 벌어지지 뭐해서 그래? 않아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건 not morally good, 뭐하다고 할 수 없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즉 다시 한번 빼서 의도가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건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도덕이 아닌 거야. 다음 문장 봐봐. although 얘들아 비록 말이야. 따라가 보자. 잘한다. 오케이. 자, although 비록 these kind of situation 이런 유형의 상황들이 generally occur 벌어진다. only in 어디서만 벌어지냐면 슬랩스틱 무비에서만 벌어져. 그러니까 슬랩스틱 무비가 뭐야? 그냥 공개 코미디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공개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내가 잉 했다가 갑자기 뭔가를 막아주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웃음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 일반적인 경우야 약간 조작된 경우야. 그러니까 비록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앞 내용 그대로 받는다. 그럼 이런 일이 빈번한 건 아니야. 얼굴이니까 컵라디가 중요하잖아. 하지만 투부정사 이하를 언급할 가치는 있어 보여. 즉 이건 볼만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avoid the false impression that 대절이야라는 잘못된 인상을 피한다 라는 점에서는 말할 가치가 있어 보여. 그 잘못된 인상은 어떤 거냐면 It is the actual consequence of a person's action that 이세다가 동그라미 뒤에 대세다가 동그라미. 자, 이건 이 뜻을 묶어서 이 뜻으로 이어지는 무슨 구문이야? 강조 구문이거든.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They count toward her being judged morally good or bad. 약간 이렇게 다 묶어서 천천히 갑시다.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뭘 내릴 거야? 평가를 내릴 거야. 그 평가를 내리려고 할 때 뭐 한 게? 중요한 게. 여기서도 일형식 동사거든. 중요한 게 실제 결과야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나 봐. 근데 그 주장의 필자는 뭐 했대? 잘못됐고 그 잘못된 주장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피해야 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납득해요? 그럼 이대로 따라와봐. 윗문장에서 말했던 게 의도가 도덕적이지 않다면 도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옆에다가 다시 바로 열고 즉 도덕성 판단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의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색깔 하나 더 쓸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the first impression blah blah 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보라색으로 꺾은 건요 필자의 주장과는 같은 결이겠어요? 반대되는 거겠어요?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꺽쇠를 묶은 건 실제 결과만 뭐하는 주장이야. 실제 결과만 강조하는 주장이다라고 보시고 이건 뭐지? 이거는 필자의 주장과는 뭐하다? 반대되는 거다라는 말. 그러니 중요한 말
이 입장을 인정해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되지. 그래서 avoid라는 뉘앙스가 반박의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 일종의 통념에 대한 반박이라고 생각해줘도 돼. 잠깐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음 거 봐봐. but, 하지만, 그럼 또 한 번 전환을 하거든. 하지만 실제 결과도 all important, 뭐 한 거야? 다 중요한 거야. 아, 그러면 실제 결과만 강조하는 주장은 일단 뭐 한 건 맞아. 틀린 건 맞아. 피해야 되는 건 맞아. but, 하지만 실제 결과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럼 쌤 위에 거를 반박했거든요. 그리고 이 but 부분에서는 다시 누구의 주장이다 생각하면 돼요? 필자의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결과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 자, 그럼 are important를 빼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의도뿐만 아니라 모두 봐야 한다. 실제 결과도 봐야 되는 거다. 필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삽입 문장 들어가 보자. 그럼 이 문장은요, 필자의 주장을 말하고 있어야 돼? 반박 쪽의 주장이어야 돼? 필자의 주장이지. 전환을 했으니까. 봐봐. A person who always try to prevent harm. 늘 피해를 예방하려고 애쓰는 애다. 근데 그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요거 이렇게 묶을게. 내가 늘 예방하려고 애써. 뭐는 있어? 의도는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왜 센스 없는 애야. 그래서 수학을 문자가 주려고 했는데 이 말을 팡 쳐버리겠어. 됐지? 자, 의도는 있지만 never does라고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야? 결과가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려도 얘도 뭐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거꾸로 정색이면 뜻이 뭐라 그랬지? 왜냐하면, 때문에, 이유라 그랬잖아. 아,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거 안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와 뭐가 다 있어야 되거든. 의도와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거든. 마지막, of such a person, 그런 사람들 중에서 it may say that,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위에 나왔던 a person을 그대로 받는 거지. 쭉 받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such a person은 뭐는 좋고 의도는 좋고 결과는 뭐한 경우야? 없는, 마이너스한 경우야. 끝까지 따라와야 돼. 그럼 그 친구를 나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means well, 뭐는 좋았다라고 말할 거야. 의도는 좋았다. means well, 잘하고 싶은 의도였다 이런 말이야. 의도는 좋았어. but, 하지만 칸트의 견해와 반대되게 어떤 결과는 우리한텐 반드시 뭐한 거야? 필수적인 거야.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she is regarded as morally good. 뭐 하다고 말하려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말하려면 의도는 좋았지만 모두 필요해. 결과도 필요해. 이 말이야. 됐어? 자, 그럼 하나만 더 갈게. 색깔도 바꿔서 이 부분 봐. But contrarily to Kant 때문에 일치불일치 예상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화살표 요렇게 빼세요. 쟤를 그대로 밑으로 빼세요, 여러분들. 밑으로. 자, 얘가 contrarily to Kant는 번역 어떻게 할 거야? 칸트와 반대되게 이 표현이지.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추론할 수 있겠죠. 됩니까? 자, 칸트와 달리 그 사람을 의도는 좋았다라고 내가 말할게. 근데 칸트와 달리 나한테는 뭐가 필요해? 결과가 필요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칸트는 도덕적 기준은 선한 의도만 있다면 enough, 충분했을 거야. 결과가 그런 결과
비례하면 돼요? 되죠? 오케이. 산을 넘었어. 잘했어.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40번 들어갈 건데 40번은 요거 보고 그냥 밑줄만 좀 쳐줄래? 밑줄만? 다른 거 쓰지 마. 밑줄만 쳐. 형광펜만. 이런 거 쓰지 마. 형광펜만 써줘. 그러니까 형광펜만 쳐. 딴 거 보지 말고. 형광펜만 쳐. 그리고 요약문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을 그대로 A, B에 써주세요. 네. 사실 자, 보기 선지 몇 번이라고 얘들아? 3번이라고 했지. 이거 기억해놓고 내가 혹시 요약문 안 보고 넘어가면 말 좀 해줘. 자, 좋습니다. 저는 지웁니다. 자, 들어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요. 주제 제가 불렀습니까? 얘는 다 읽고 요약문까지 보고 주제 잡아줄게요. 알겠지? 자, 보자. 첫 문장 보면 있는 주제가 나오거든. 자, 비전이야. 그럼 비전은 뭐야? 네. 시력이지, 시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비전이라고 하잖아.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현실에 대한 preconception. pre라는 접두어는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이지. 그래서 preconception이라는 건 선입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에 비전에다가 네모 박스를 좀 치시고요. 뒤에 나오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선입견에다 네모 박스를 치시고 탁 되지 마. 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화살 그어야 돼. 여기서 여기로 영향을 받는다. 지금 놓치면 힘들어서. 좋아. 자,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얘들아 사과 하면 무슨 색 떠올라? 빨간색. 그러면 약간 빨갛지 않은 사과가 있어도 무슨 색처럼 더 보여? 빨간색처럼 더 보여. 이런 느낌이야. 익숙한 지문이고 in viewing a scene 내가 뭘 볼 거야? 장면을 볼 거야. 그럼 장면을 볼 때 우리는 establish 하면 아주 촘촘하게 세워지는 걸 말하거든. 우리는 세우고 만들어 무의식적인 히어라키, 계급 구조를 만들어. 그리고 이 계급 구조는 reflect, 보여준다. 자, 이 말 되게 어려워. reflect가 고급지게 반영하다라고 하지만 자네들은 그냥 show라고 번역하면 가장 들어맞습니다. 보여줘. 이런 무의식적인 계급 구조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어떤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momentary 어떤 순간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말 되게 어렵지? 그래서 뒤에 for example로 뭘 붙여주는 거야? 예시를 붙여줘. 그래서 얘들아 위에 나오는 덩어리를 우리는 주제로 잡을 거야. 자, 우리 주제를 내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뭐에 영향을 받는다?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걸 뒤에서 뭐라고 풀어주는 거냐면 unconscious, 무의식적 히어라키, 어떤 계급적 구조예요. 이 계급적 구조란 또 무엇을 뜻하냐면 물체와의 기능적 관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순간적인 프라이오리티, 무슨 순위지 이거? 우선순위를 말한대요. 자, 이제 이 말을 좀 소화시켜야 돼. 자, 계급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계급적이다라는 건 가장 높은 계급, 낮은 계급, 1번, 마지막 거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나? 기능을 주의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 나한테는 그 기능이 나한테 뭐로 떠오른다는 얘기야?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얘기야. 이 말 소화됐을까? 그래서 뒤에서 뭐가 시작돼 이제? 예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예시 시작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때의 얘기냐면 망치를 상상할 때를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망치라는 단어를 던졌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대가리 있고 손잡이 있고 요 모양이 보통 떠오르지 않아요? 그치? 그럼 예를 들면 망치라고 했을 때 망치를 항공샷으로 보는 친구 있어 없어? 없잖아. 왜냐면 항공샷으로 보면 뭐밖에 안 보여? 그 돌 같은 거밖에 안 보잖아. 그러니 보통 망치라고 하면 뭐 이거 모피인가? 어찌됐든 이렇게 생겼어. 깃발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모양 떠오른다는 거야. 그럼 봐봐.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용도가 명확히 보이지. 그게 우리 머릿속에 우선순위야. 어떻게 떠오르는 거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다. 이걸 우리의 preconception 뭐라고 불러? 선입견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얘들아 의자 생각했을 때 자, 요래 생각나는 애 있어요? 특별한 친구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의자 생각하면 보통은 이렇게 등받이 있고 이런 모양 입체도 생각이 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머를 누군가의 마음의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때 we tend to see it 우리는 그걸요 in profile 이런 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as some other ready for use angle 이 말 어려워. 뭐 할 준비가 된 앵글이야? 사용할 준비가 된. 그러면 위에서 항공샷 찍는 거야? 손잡이 모양을 보는 거야? 손잡은 거야. 내가 언제든 잡을 수 있는. 그럼 이 앵글, ready for use 앵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능을 우선적으로 상상하게 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one would probably not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는 않겠어? A hammer as seen from the top 어디서부터 본? 위에서부터 본. So that 그 결과 핸들이 is hidden 뭐죠? 숨겨져 있어. By the hammer's head. 이거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해머의 머리에 의해서 핸들이 숨겨져 있다. 라는 말은 기능과 관련이 뭐한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기능과 관련이 없으면 그대로 상상을 해? 안 해? 안 해. 네? 조금만. 다음 문장. The functional relationship.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 관계 말이야. We have with object까지 받아줘. 자, 우리가 이런 물체들과 가지는 기능적 관계야. 이제 이 기능적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돼? 텀블러 상상해봐. 텀블러 상상하면 안에 뭐가 담겨있어? 물 같은 게 담겨있잖아.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물체가 가지는 기능적 관계라고 하는 건 create, visual expectation 뭘 만들어내요? 시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내요. 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각적 기대가 프리컨셉션과 완전 같은 의미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이 시각적 기대가 우리의 시각에 뭘 미친다 그랬죠?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의 보는 능력을 interfere 뭐 하는 거예요? 간섭,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like a 카메라, 마치 모처럼 보는 카메라처럼 보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을 좀 더 보자. 카메라처럼 보는 능력은 어떻게 보는 걸 말해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뭐 없이? 선입견 없이 보는 거지. 근데 그 능력을 interfere 뭐 한대? 방해한대. 그럼 내 생각에 여기다 밑줄 쫙, 밑줄 쫙. 카메라처럼 바라보는 능력을 방해합니다의 함의는 이미 추론이 가능한 거고. 결국 우리의 물체와 형성된 기능적 관계가, 이 말 다 이제 이해되니? 이 기능적 관계가 우리의 시각에 뭘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이 조금 더 어려운데 잠깐만요. 네? 식단 쪽이 없으시던데? 있어서야? 거기 찾고 시험 받았어? 이거 조금만 놔둬주세요. 5분만 시간 주고. 자,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왔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이번에는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 카메라로 바뀌었지. 근데 like the human eye야. 뭐와 똑같대? 인간의 눈과 똑같대. 네, 이거를 쓰면 어떻게 잡을 거냐면, 네, 여기서 끊어놓자. 자, 끊고 요 부분을 묶을 거고, 끊고 이 밑에 부분을 묶을 거야. 묶어서 이제 이건 지워줄게. 카메라랑 눈이랑 같은 점을 한번 설명하고, 뒷부분은 카메라와 눈과 뭐한 점을 설명할 거야? 다른 점을 설명할 거야. 자,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조금만 집중해. 5분만. 자, 그럼 읽어볼게. 야, 인간의 눈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see, 보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걸 봤어? 그럼 아이패드야? 네모난 안에 검은색 테두리를 꼈구나. 이거지? 그럼 여기에는 내 선입견이 작용을 하니? 안 하잖아.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야, 얘네들은 쉐이프, 모양과 뭐만 보는 거야? 색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는 기록하는 거야. 현실을 impartially 하게 보는 거야. 얘들아, impartially라는 단어는 공정하게라는 단어거든. 그럼 쌤, 여기서 공정하게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이랑 일맥상통할 것 같아. 맞나요? 그죠? Through a lens that is similar to the eye. 우리 눈과 similar, 뭐한? 비슷한 무엇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document, 뭐 하는 것 뿐이야? 기록하는 것 뿐이야. 자, 그럼 쓰자. 카메라든 눈이든 물체의 모양, 그리고 물체의 무엇을 보는 거야? 색을 기록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impartially, 어떻게? 있는 그대로 말이야. 여기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맞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요. 이거는 회색이야. 이거는 단단한 물체.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머리에서 처리를 할 때 뭐가 작용해? 선입견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럼 시각에 들어오는 건 똑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when 우리가 look at them 그것들을 볼 건데 carefully 좀 더 어떻게 바라보면 신중하게 바라보면. 그럼 여기서 신중하게 바라본다라는 건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이란 말이고 우리의 사고를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윗부분에 나왔던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시각적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고 아 이거 파란색, 초록색 이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밑에 나오는 이 눈은 carefully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각적 인식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뇌가 개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게. 그럼 눈은 뭘 개입시킬 수밖에 없지 이때? 선입견이 반영되지. 근데 카메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보라색으로 따줄게. 카메라의 특징을 말이야. 카메라. 자, 내면 갑니다. 더 주의 깊게 들어가 보자. 그럼 사진이라고 하는 건 종종 놀라워. 자, 여기서 놀라워라는 말도 뭐냐면 인간의 시각과 카메라의 결과물을 뭐하다 이 말이야. 다르다. 그래 놀랍지. 이해돼? 이거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봐. 놀라워요.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카메라는 계속 주어는 누구야? 카메라가 찍어낸 포토그래프 뭐야? 사진이야. 그럼 이거는 partially 한 거야? impartially 한 거야? impartially.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을 찍어낸 거야 그냥. 자 그래서 보니까 걔네들은요 don't interpret 뭐 하지 않아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얘들아 해석한다는 건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즉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But simply 그냥 단순히 serve them up 그걸 우리한테 serve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요?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말 어렵지? 자 그럼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진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주관적 해석해 안 해? 안 해. 그냥 기계적으로 촬영하고 다큐멘트 뭐 하는 뿐이에요? 기록할 뿐이에요. 이걸 기계적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And 그리고 because of their flatness 그것들의 평평함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그것들의 평평함도요 위에 나오는 기계적 무관심과 완전 같은 말입니다. 즉 단조롭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찍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소화돼? 그것 때문에 사진은 often contain area that appear as unrecognizable color and shape까지 밑줄 치시고요. 보세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색깔과 모양을 보여주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야 이거 이해되나 보자. 자 그러면 요 부분 있지? 이걸 밑으로 빼봐. 자 인지할 수 없다는 건 누구 눈엔 안 보인다는 거야? 인간의 눈엔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봐. 선입견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뭐한 것? 않는 것이. 의미 이해되나요? 그걸 사진은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줘요. 이해돼? 카메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계적 무관심, flatness, 평평함,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찍어냅니다. 요 얘기입니다. 잘하셨어. 명소 왜 삐졌어요? 직장에 빌런이 숨어있다 했는데 이제 요거까지 빌런이라는 말을 후스포를 해드리며 이렇게 좀 마지막 부분이 어려웠는데 일단 잘 따라왔고 앞에 네 지문이 남았어. 아직 내가 모두 연구는 못했는데요.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음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구입. 아하. 아하. 자네들이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테스트해보기 위함이었어. 자, 보세요. 이거 요약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배. 생각 충족이 좋지 않니 그거? 엄청 좋아요. 그치? 너무 많아. 자, 봅니다. 자, 우리의 시각적 인식은 쉐이프드 됩니다. 바꿉시다. 쉐이프드 됩니다. 바꿉시다. 인플루언스드랑 촌독이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비전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preconception 뭐에 의해서? 선입견에 의해서. 그 말이야 똑같이. 근데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hierarchy에 뭐가 있다는 거야? 계급 구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계급 구조가 야 넌 불가촉 청년이야 뭐 이런 거에서 아니잖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뚜렷이 있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에 근거한 것이다? 기능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말 다 소화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 밑줄을 추가로 쳤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컴마 옳지 갈게요. 그리고 이것은 즉 기능적 관계에 근거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계급 구조가 뭐 하냐면 방해합니다. 해입합니다. 물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간섭하고 방해하죠. 돼요? Unlike 뭐와 달리 카메라의 객관적인 관점과는 뭐하게? 달리. 쌤 그러면 이 객관적이다라는 단어는 이거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impartial이란 단어랑 나는 이 40번 문제 매우 좋았던 게 패러프레이징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난이도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사진은 객관적인데 인간의 눈은 주관적이라는 익숙한 소재긴 했었어서 자 요거 맞추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내신에는 좀 건덕지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 이게 끝인데 뭐라고 할까?